복수함수론 1 4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조금 얘기를 미처 못했었던 이 로그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뒤에 있는 컴플렉스 익스포넨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좀 몇 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좀 급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좀 다시 몇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뭐 로그 함수 이런 게 실수에서는 잘 정의가 되어 있고, 우리가 복소수로 확장을 잘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지수 함수를 복소수로 확장을 했을 때 치역은 0 빼고는 다 된다. 0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실수인 경우랑 똑같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로그 함수를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수 함수가 2파이 i만큼 주기 함수이다 보니까 로그 함수가 유일하게 결정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유일하지 않다라는 건 어쨌든 많이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규칙이 없이 많은 게 아니라 2파이 i만큼을 허용하면은 이제 이런 거를 up to 2파이 i, 뭐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k를 정수라고 했을 때 up to 2k 파이 i만큼에 대해서 유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요 얘기가 로그 z가 이제 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얘는 원소가 여러 개이기는 하지만 이제 서로 2k 파이 i만큼 차이가 난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쓴 이제 기호들이 이제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대문자라고 쓴 거, 여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얘는 특별히 이 편각이 이제 아규먼트를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고른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프린시플 브랜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브랜치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거를 대표적으로 얘를 우리가 대문자 L을 써서 대문자 로그는 이거에다가 프린시플 밸류를 생각한 거, 프린시플 브랜치를 생각한 거. 그래서 얘를 우리가 프린시플 밸류 오브 로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로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뭐 굉장히 많아도 2k 파이 i만큼 차이 나는 애들인데, 그 중에서 브랜치를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로 고른 애, 걔를 우리가 프린시플 밸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2k 파이 i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 이에 z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항상 무한대로 가냐, 얘라는 게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 라는 것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고, 그래서 여기 뭐 길게 적혀 있는데, 제가 방금 한 얘기들을 좀 더 책에 있는 내용을 적어 봤는데, 아마 읽어 보시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에 대해서도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이 잘 성립하냐라는 건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Z1, Z2라는 이제 새로운 복소수에 대해서 로그를 생각을 해주면, 얘는 ln 이거의 크기 더하기 Z1, Z2의 아규먼트 이렇게 될 거고, 로그 Z1은 ln Z1 더하기 이거고, Z2의 로그는 ln Z2의 아규먼트니까, 얘네 둘을 이제 더하면 이제 로그 Z1, Z2랑 비교를 해줄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뭐 로그 Z1, Z2랑 Z1, Z2의 아규먼트랑 Z1의 아규먼트, Z2의 아규먼트는 2k 파이 i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각도 입장에서만 보는 거니까 이제 크기는 이제 상관이 없고 어차피 각도만 볼 거니까 만약에 Z1, Z2가 이렇게 있었으면 각도가 아규먼트가 각각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제 Z1, Z2 곱한 거는 이제 두 개 각도 더한 것만큼 해서 요만큼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얘를 뭐한 바퀴 더 돈 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각각의 Z1, Z2에 대해서도 한 바퀴 더 돌 수 있고 그러니까 아규먼트에서 2k 파이 i만큼 차이가 날 수 있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그가 이렇게 쪼개지기는 하는데 2k 파이 i만큼 보정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게 다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주기 지수 함수가 2 파이 i만큼의 주기 함수다 라는 거로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은 이 로그나 뭐 지수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컴플렉스 익스포넨트로 이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n제곱근은 이제 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n제곱근 같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잘 해줄 수가 있냐라는 건데 결국은 n제곱해서 1이 되는 애가 뭐냐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처음에 이제 n제곱근 n번 곱해서 1이 되는 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실수에서는 이제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었는데 이제 복수 평면으로 오면은 얘를 원으로 뭐 단위 원으로 생각을 해주면 왜냐면 크기가 1이니까 그래서 2의 n분의 2파이 i들이 된다. 얘를 뭐 zn이라고 쓰면은 얘를 뭐 nth 루트 오브 유니티 뭐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어떤 숫자 z n번 곱해서 여기서 뭐 n번 곱해서 이 z가 되는 게 뭐냐? 어떤 거를 n번 곱해서 z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네모는 뭘까? 를 찾아보면은 이제 네모를 우리가 zk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zk는 z를 극좌표로 크기와 편각으로 나타내 보면 이제 네모라는 애도 나타내면은 얘네들을 각각 만들어내야 되니까 n분의 1씩 해주면 되겠죠, 지수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방금 얘기했었던 게 네모를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n분의 1제곱 이렇게 부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잘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건 이제 지수 함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니까 미시 2인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이제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지수가 밑이 2인 지수 함수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얘를 미시 2인 걸로 바꿔주는 거죠. 대신에 여기 로그 z가 붙겠죠. 근데 이러면은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n분의 1은 어차피 이제 유리수니까 이제 상관없는데 로그 z가 복소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수에다가도 이제는 복소수가 오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필연적으로 로그 z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 z 계산하는 거는 좀 잘 익숙해져야겠죠. 이제 그래야만 이 지수의 복소수가 왔을 때도 계산을 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복소수 z에 대해서 지수도 복소수인 거, z도 복소수, 알파도 복소수인 거는 이렇게
밑을 2로 바꿔주고 로그 z를 지수에다 올려주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정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좀 신기한 거는 알파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리수냐 무리수냐에 따라서 좀 값이 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조금만 같이 해보면 뭐 책에 있는 거 이제 그대로 계산을 하는 건데 z의 알파 제곱을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냐면 밑을 2로 바꿔주고 로그 z를 위로 올려주고 그러면은 얘는 2 알파의 ln의 z의 크기 더하기 이거 아규먼트를 편의상 세타라고 해주면 아규먼트를 세타 크기도 이제 편의상 이제 r로 놔주면 에다가 뭐 2k 파이 i만큼 더한 거겠죠. 이게 되니까 얘를 저 기호를 이용을 해서 ln r 더하기 i의 세타 플러스 2k 파이 i 이렇게 써주면 얘는 이제 계산을 좀 천천히 i 세타 2의 i의 2k 파이 알파 이렇게 놔주면 얘는 r의 알파 제곱이죠, 그렇죠? r의 알파 제곱에 2의 i 알파 세타 2의 i의 2k 파이 알파. 그래서 어떤 두 개의 값이 같으려면 서로 다른 k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k가 이제 모든 정수일 때 값이 여러 개가 있는 거니까 왜냐면 로그 자체가 여러 개니까 그럼 z의 알파 제곱도 여러 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두 k에 대해서 얘네 두 개가 같았다 그러면은 그게 언제일까? 이의 i의 k1 파이 알파랑 2의 i의 k2 파이 알파랑 같았다. 같은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한쪽으로 넘겨주면 2i의 파이의 k1 마이너스 k2의 알파가 1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에 뭐 얼마가 1이 되냐라고 물으면 항상 2의 2파이 i의 어떤 정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려면 그러면 이제 지수끼리 같으면 되니까 2파이 얘가 k1 마이너스 k2의 알파를 곱한 게 어떤 정수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알파는 유리수일 때만 얘네가 같아져요. 알파가 유리수면 이면은 이제 적당한 k1, k2에 대해서 얘네가 값이 같아집니다. 적당한 k 그 얘기가 뭐냐면 얘가 이제 유한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같아지는 거고 알파가 만약에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k를 고를 때마다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거죠. 다 다른 숫자가 되는 거죠. 2의 i의 2파이 k 알파는 전부 다 다른 숫자. 그래서 무수히 많은 값을 갖는다. 그래서 알파가 유리수냐 무리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한번 여기 있는 계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각 이름을 1, 2, 3번이라고 붙여놓으면 첫 번째로 5의 2분의 1제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얘를 우리가 루트 5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 이 뜻은 제곱해서 5가 되는 복소수가 뭐냐 복소수 z를 찾아라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실수에서는 5의 2분의 1 제곱 이러면 그냥 루트 5구나 하는데 복소수로 확장을 해놓고 나면 이제 이렇게 z의 알파 제곱 요런 거는 제곱해서 2가 되는 복소수를 전부 다 찾으라는 얘기니까 조금 우리가 몇 가지 가능성들을 더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요걸 이제
적으면 z 제곱은 이제 5가 되는 복소수 z를 다 찾아라. 그러면 이제 아까 있었던 것처럼 밑을 2로 바꿔주면은 2의 2분의 1의 로그 5가 되고, 이제 로그 5는 그냥 5라는 숫자가 여기에 있으니까 평각은 그냥 0이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의 ln 5 더하기 i의 0 플러스 2k 파이가 된다. 그래서 얘는 2의 2분의 1 ln 5의 2의 2k 파이 i가 2의 k 파이 i가 된다. 2분의 1이랑 없어지니까 k 파이 i가 된다. 그래서 2의 2분의 1 ln 5는 그냥 우리가 루트 5라고 쓰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k가 짝수면 1이고 홀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2번도 계산을 해보면 i의 2분의 1이 얼마냐? 제곱해서 2분 i가 되는 애가 뭐냐? 인 복소수가 뭐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i의 2분의 1 제곱을 밑을 2로 바꿔주고 2분의 1에 로그 i로 쓰고, 이제 로그 i는 크기는 1인 거 알고 있고 i가 여기에 있으니까 각도가 2분의 파이다.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에 ln 크기가 1이었으니까 1 더하기 i의 2분의 파이 더하기 2k 파이가 된다. 그래서 얘는 2의 ln 1은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분의 파이 2분의 1에서 4분의 파이 i에다가 2의 k 파이 i. 그래서 2의 4분의 파이 i는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i 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 더하기 i 2분의 루트 2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값을 두 개 찾아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 i의 i 제곱이 얼마냐, 이제 이런 게 조금 이제 까다로워 보이는데, 얘는 계속 우리가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i의 i 제곱으로 쓰고 2분의 1의 i의 로그 i로 적어주면 됩니다. 로그 i 아까 계산을 했죠. i 곱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2k 파이 i다. 그래서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k 파이가 된다. k는 정수.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복소수의 복소수 제곱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잘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몇 가지 예제들을 같이 한번 봐보면 좀 계산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예제 4.17에서는 z에다가 1-i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z들을 전부 다 찾으래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방정식을 풀 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어쨌든 복소수의 복소수 제곱은 전부 다 2의 거듭 제곱으로 올린다 그랬으니까 2의 1-i의 로그 z. 4는 그러면 어떻게 올리냐면 2의 로그 4 이렇게 해주는데, 얘는 로그 4는 여기에 있으니까 2의 ln 4 더하기 i의 2k 파이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4를 4로만 놔두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중요하죠. 이제 4도 그냥 똑같은 4긴 한데 실수에서의 4랑 복소수에서의 4랑 이제 약간 구별을 하는 느낌이죠. 이제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1-i의 로그 z는 ln 4 더하기 i의 2k 파이다. 그러면은 얘 나눠주면 1-i 분의 1을 해줘야 되니까 1-i 분의 1은 분자 분모에다가 켤레 복소수인 1 플러스 i를 곱하면 분모는 2가 되고 1 플러스 2가 되니까
로그 z는 2분의 1 플러스 i의 ln 4 더하기 i의 2k 파이가 된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실수부 따로 허수부 따로 좀 써보면 실수부는 2분의 1 ln 4니까 ln 2죠, 그렇죠? 이다가 여기 실수 하나 더 생기죠. 2k 파이 i에다가 2분의 i 곱하니까 마이너스 k 파이가 되죠, 그렇죠? 플러스 i에 또 ln 2 이제는 이제 플러스 k 파이가 되겠죠. 플러스 k 파이.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이제 로그 z를 찾았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 z가 되니까 z는 2의 ln 2 마이너스 k 파이 더하기 i의 ln 2 더하기 k 파이.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것만 좀, 얘는 어차피 실수니까 얘만 좀 깔끔하게 적어주면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 파이에다가 2의 i의 ln 2 더하기 k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게 조금 찝찝하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코사인 ln 2 더하기 k 파이 더하기 i의 사인 ln 2 더하기 k 파이니까 뭐 조금 더 정리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뭐 굳이 더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또 우리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얘기를, 실수에서는 이제 Z랑 알파 베타가 전부 다 실수면은 우리가 요거를 잘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요게 복소수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계산을 해봤지만 Z의 알파 제곱 뭐 이런 게 하나의 숫자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K파이 이런 거 막 붙여서 다니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일반적으로 같아지는 거는 좀 잘 기대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편의상 이제 일반적으로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편의상 알파 베타가 실수인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소수를 생각을 해야 되긴 하지만 실수인 경우만 보더라도 z의 알파 제곱, z의 베타 제곱, 얘네도 이제 각각 곱한 거 생각을 해보면 얘는 각각 2의 알파 로그 z, 2의 베타의 로그 z가 되는데, 그럼 이제 로그 z를 우리가 ln 크기 r 더하기 i의 세타 더하기 2k 파이 i 2k 파이다라고 이제 써보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로그 z가 되는데, 얘는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ln r 더하기 i의 세타 더하기 2k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z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냐? 그럼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로그 z가 되는데, 얘는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ln r,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타에다가 2의 2파이 i의 어떤 이제 k랑 여기서 다른 k를 써야 되니까 이제 m이라고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이제 얘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정수면은 같아져요. 알파랑 베타가 일반적으로 정수라면은 같아집니다. 이면은 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얘네가 같아지면은 이제 똑같은 집합인데 거기 안에서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예제 중에 하나도 5의 2분의 1 같은 거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계산을 했죠. 그래서 5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은 그냥 5의 1제곱이니까 한 번
제곱해서 5가 되는 건 5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얘는 5의 2분의 1, 5의 2분의 1이랑은 이제 다르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니까 가지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가 좀 더 크다. 그래서 z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z의 알파, z의 베타 제곱보다는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는 작다. 근데 특별히 알파랑 베타가 정수면 같고 일반적으로 알파랑 베타가 정수가 아니면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얘 지금 유리수죠, 그렇죠? 달라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우리가 직접 잘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책에 사인 Z의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것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인, 코사인 같은 게 언바운드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뭐 코사인 얼마가 뭐 코사인 Z가 2가 되는 Z를 찾아봤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는 어떤 Z, 복소수 Z가 주어져 있을 때 사인 W를 해서 그 Z가 되는 W를 한번 찾아보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사실은 만약 어떤 W0가 해가 되면 그 얘기는 이제 사인 W0가 Z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W0에다가 2K 파이를 더한 것도 당연히 해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요거는 이제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은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보면 Z는 사인 W인데 사인 W의 정의가 뭐였냐면 2의 IW 빼기 2의 마이너스 IW 2I. 그래서 양변 곱하고 2의 IW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2의 IW의 제곱 마이너스 2I의 Z의 2의 IW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그래서 2의 IW는 IZ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IZ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는 IZ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1 마이너스 Z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 마이너스 Z 제곱 루트라고 쓰기는 했지만 얘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IZ 플러스 1 마이너스 Z 제곱의 2분의 1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제곱해서 얘가 되는 애. 그래서 이제 IW는 이제 로그를 씌워주면 되고, 로그에 그냥 이제 I도 떼버리면 W는 마이너스 I의 로그의 IZ 플러스 1 마이너스 Z 제곱의 2분의 1 제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쓰기로는 Z는 사인 W였으니까 W는 하고 하면은 사인 역함수의 뭐 Z 뭐 이렇게 쓰죠, 그렇죠? 얘를 우리가 사인 역함수의 Z. 사실 일반 원래는 역함수라고 부르긴 좀 그렇죠. 왜냐면 값이 여러 개를 가지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제곱해서 얘가 되는 애니까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얘가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로그까지 같이 계산을 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4.20도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사인 인버스 제로를 다 찾으래요. 를 다 찾아라.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사인 01 뭐 Z라고 써보면 얘는 사인 Z가 0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 이미 알고 있죠. 사인을 0으로 만들어주는 애는 이미 알고 있듯이 Z는 정수 K에 대해서 K 파이가 되죠.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요 공식에다가도 대입해서 이게 잘 얻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사인 인버스 제로. Z에다 0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I의 로그 IZ는 0이고
여기다가 1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제곱해서 1이 되는 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은 약간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2의 2분의 1의 로그 1이고 2의 2분의 1의 ln 1 더하기 i의 2k 파이 i다. 그래서 2의 i k 파이가 된다. 그래서 얘는 2의 i k 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i의 로그 2의 k 파이가 되니까 달 나와서 그러면은 이거에 이제 로그를 씌워주는 거니까 바로 k 파이를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사인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게 k 파이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미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나타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포뮬라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을 좀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4.21에 있는 예제를 보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제일 어쨌든 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당연히 제일 어렵겠죠.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을 다 물어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4.21에서는 사인 인버스의 i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얘가 뭐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사인에다가 z를 대입해서 i가 되는 이 z를 찾아라. 뭐 굉장히 좀 난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포뮬라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사인 마이너스 1의 i는 마이너스 i의 로그 iz였으니까 iz 플러스 1 마이너스 i 제곱의 2분의 1이 되는 거를 찾아라. 그럼 얘는 마이너스 i의 로그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의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의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얘를 그냥 루트 2네라고 쓰면 안 되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써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i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i의 로그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그러면은 이제 얘도 우리가 그냥 그냥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로그 안에 어쨌든 실수이긴 하지만 이제 얘 다 복소수로 보는 거니까 이제 로그 안에 이런 숫자가 들어가 있을 때 얼마냐? 그럼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는 어쨌든 실수니까 이 실수 축에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i에다가 ln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크기 더하기 i의 이거의 아규먼트 하면은 파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는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크기가 그 x축으로부터 이제 떨어진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가 이제 얘는 0인데 얘는 파이죠. 그렇죠? 얘는 파이다. 요것만 조금 조심을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일 때는 어쨌든 뭐 k 파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i의 k 파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i의 ln 이거의 크기 해주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k 파이. 어차피 k가 정수니까 얘를 마이너스 k 파이로 적거나 k 파이로 적거나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복소수들 가지고도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코사인에 대해서도 해주면 얘는 이거를 공식을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외우고 있으면은 당연히 좀 계산할 때 편하긴 하겠지만 단순히 외운다기보다는 어떻게 유도하는지도 알고 외우고 있으면 이제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냥 유도하는 과정을 모르고 이제 단순히 외우는 거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다 일일이 외우기 시작하면은 정말 끝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그때마다
어떻게 유도하는 방법을 잘 기억을 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계산을 좀 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4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이제 5장에서 이제 5장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볼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5장부터는 5장 이후부터는 우리가 복소 함수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제는 어떤 함수 f가 정의역도 복소수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치역도 당연히 복소수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실함수, 실수에서 정의역이 실수고 치역도 실수가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소 평면을 우리가 R2, 2차원 평면으로 실수축, 허수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R2로 가는 이런 거를 우리가 뭐 미적분학 시간에는 뭐 벡터 필드 이렇게 불렀었죠. 벡터 장이라고 해서 변수도 2차원, 그러니까 x, y 값으로 나오는 애도 뭐 fxy, gxy 뭐 이런 벡터 필드 같은 거로 생각을 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기하학적인 내용도 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볼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복소 함수랑 이 실 함수랑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제 그거에 조금 유의를 해서 실변수, 실함수랑 복소 함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 점이 뭐냐, 그리고 차이점이 뭐냐.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 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복수함수랑 실함수랑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상 그냥 실수에서 하는 얘기랑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뭔지 알려면 공통적인 것도 뭔지, 얘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뭔지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FG보다는 UV가 좋겠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되게 큰 차이점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나중에 증명을 하겠지만 이제 미분 가능성 같은 거를 정의하는 게 이제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우리가 이 함수의 성질을 이제 볼 거니까 뭐 연속, 뭐 미분 가능, 적분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텐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조금 좀 잘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미분 가능에서도 우리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의역이 2차원 평면이 됐어요. 그러니까 1차원에서는 뭐 연속이든 미분 가능할 때 극한을 생각하면 왼쪽 오른쪽밖에 없는데, 이제는 왼쪽 오른쪽 말고도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조금 더 골치 아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제 몇 가지 기호만 하나 우리가 잘 쓰는 기호. 우리가 보통 이제 FZ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쓸 텐데, Z는 이제 X 플러스 Y로 쓰고, 요거에 대한 함수값으로 나오는 거는 이렇게 실수부도 XY에 대한 함수일 거고, 허수부도 XY에 대한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U는 우리가 항상 실수부를 뜻하고, V는 허수부를 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쓸 거니까 기호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4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저희가 이제 왜냐면 뒤로 갈수록 시간이 점점점 부족해요. 지금 약간 빨리 하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죠, 그렇죠? 뭐 계산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었고, 내용적으로 크게 어려운 것도 없긴 했지만, 이제 뒤로 가면은 특히 뭐 5장, 7장까지는 또 괜찮아요. 8장까지도 괜찮은데 이제 9장 이후부터는 우리가 몇 가지 계산을 직접 해봐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좀
빨리 하느라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텐데 뒤로 갈수록은 이제 조금 더 천천히 정말 이제 새로 배우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니까 조금 더 천천히 진도를 나가고 특히 9장에서는 강의 계획서 상으로는 이제 2주차에 해당 할애를 했는데 2주차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든 좀 시간을 세이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1주차 정도는 벌었으니까 그래서 뒤에 가서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